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희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인기마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안정적인 배당이 형성되었던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배당은 금요일 부산 3경주에서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라이징 어게인이 입상에 실패를 하고 인기 하위권이었던 신비한 질주가 깜짝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166.1배, 쌍승식 288.1배, 그리고 삼복승식은 508.7배로 양일 통틀어 가장 큰 배당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로 펼쳐졌던 금요일 10경주에서는 인기 3강을 형성했던 경주마들이 모두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금요일 최저 배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원 경주로 가기 위한 경주마들의 도전은 계속될 텐데요. 경마 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4월의 마지막 주차로 진행되는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말을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 제것마 추천해 주실 제것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그동안 이제 제것마 추천 드릴 때 좀 네. 대부분 장기 휴양했던 그러한 마필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천드리는 마필은 20조 최기용 마방의 벙글벙글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4월 9일 날 뛰었던 마필이에요. 네. 근데 그 4월 9일 경주에서 스타트부터 계속 외측으로 사행을 보이다 보니까 제대로 좀 경주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사로 인해서 이제 주행 재검을 처분을 받고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5등급 승급 이후에 지금 늘어난 거리에서 계속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1000m에서는 좀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마필이 좀 뛰는데 주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또 뭐 혈통적 기대치를 따져봐도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 마필이 1000m를 3번을 뛰었는데 데뷔전에서 3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2전째 5착을 하고 그리고 3전째 우승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일요일 1경주에 1000m 레이스에 지금 출전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가복 퀸즈라는 마필이 상당히 인기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우승 시에 그 가복 퀸즈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가복 퀸즈가 선행을 나가고 이 벙글벙글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가복 퀸즈는 아주 강한 인기를 끌겠지만 이 벙글벙글은 최근에 계속 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인기를 못 끄는데 1000m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1000m면은 그렇게 크게 그 경주마의 자질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질은 좀 안 좋은 마필이지만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선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벙글벙글 그리고 직전에 주행 재검 처분을 받은 레이스 때 예시 상태를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필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벙글벙글 좀 배당 마필로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마필을 선정을 했고요. 주행 재검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재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게이트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의 중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두권 뒤에서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주행 재검에서 이 최은경 기수 지금 외선에서 선행마 옆을 붙어가는 수읍이라는 마필이 좀 여유롭게 1착으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벙글벙글이 바로 따라가서 2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뛰었던 초반 페이스가 거의 실경주 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주행 심사를 치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직선에서 좀 추진하는데 역시 뭐 발스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진에 상응하는 걸음을 꾸준히 보이면서 라스트로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사행기, 그러니까 외측으로 좀 삐지려는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이번에 1000m 레이스고 게이트만 좀 내측으로 배정이 된다면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로 이 번글번글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글번글은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주행심사를 다시 받았는데 이번 주행심사에서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번글번글은 1호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5등급 첫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의 경주, 일요일 2개의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8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8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능력 좋은 마필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우선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유로파는 데뷔 초부터 아주 막강한 기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리더스컵에서 이제 인기 1위로 갔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직전 경주 3착이지만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예전 기량을 좀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투데이는 제가 좀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좀 의외로 강한 인기를 끌면서 직선에서 좀 걸음 부족을 보이면서 이창래 입상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그 이전에 보여준 그 선행력 자체가 너무나 막강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19조 이 김영관 마방의 유로파 투데이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31조 라이스 마방의 끝판에어로 앞말인데, 이 마필도 뭐 3전 3승, 3승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세마 세마필이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세 전력이 이제 미스터 스펜딩, 그리고 직전에 한번 주춤했지만 기분기 좋은 슈퍼블레이드, 그리고 또 배당마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다이나즈 드림, 원일루키 이러한 마필들도 충분히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3세 강마인 유로파, 끝판에어로, 투데이 이 세 마필이 아주 짱짱한 3파전 양상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김영광 마방의 유로파와 투데이 그리고 끝판 에어로까지 굉장히 강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까요? 네. 자, 김영관 마방의 유로파나 투데이, 뭐 3세 순말입니다. 그리고 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마인데, 끝판에어로는 좀 앞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암수가 이렇게 겨루면 순말이 좀 많이 이기는 그런 편인데, 끝판에어로는 지금 3연승 내용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이제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그 앞말 3강경주 이런 데 출전을 못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포인마만 아니었다면 뭐 앞말 대표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3연승 내용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모마가 알파인 아이스인데 예전에 그 서울의 그 김학수 마방에 원더데이라는 앞말이 있었거든요. 네. 이 마필이 빠르게 상위 등급까지 올라가서 세계일보부 대상 경주로 5전째 우승을 하고 퇴역을 한 마필입니다. 그 마필과 좀 목의 형제마라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도 보면은 1300이었는데 뭐 시동 여유가 있었고요. 그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페이스로 뛰었음에도 아주 여유롭게 대차 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1400 좀 거리는 늘고, 또 유로파 투데이 아주 강마들이 있긴 하지만 이 끝판에어로가 무난하게 입상을 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끝판에어로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게이트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보통 이제 우승을 해도 바로 승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레이팅 점수 매길 때 얘는 좀 상당히 강한 말이다 하면은 1승만 해도 바로바로 승급을 시키거든요. 근데 끝판에어로가 뭐
국 6등급에서 우승하자마자 5등급, 5등급에서 우승하자마자 이게 지금 4등급 레이스거든요. 여기서 우승하면서 또 바로 또 3등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게 보는 이 레이팅 점수 매기는 쪽에서도 좀 상당히 세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리얼리원이 선행을 가고 약간 두 마필이 경합성으로 뛰었는데 지금 끝판에어로가 리얼리원 외선에서 따라가는데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 4등급 페이스보다 한 2초 가까이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뛰면 이 리얼리원이나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따라가는 마필이 순간의 법칙인데 페이스가 빠르면 끝에 가서 초반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걸음이 무뎌져야 되는데 끝판에어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힘이 딸리면 주법 자체가 좀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정주법으로 라스트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 착차가 너무나 벌어졌기 때문에 잡고 가면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앞선 위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뛰는 주행 자세나 모습으로 봐서는 선입권에만 추임만 아니라면 선입권에서만 뛴다면 충분히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개에서도 자유로운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끝판에어로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전 전승을 기록 중인 끝판 에어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거침없는 경주력으로 4연승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8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9경주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뿌듯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강축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뿌듯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3세마 15조 안우성 마방의 굿캐스팅, 이 마필도 직선 탄력이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1400에서 한번 정말 세게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뿌듯과 굿캐스팅 이 두 마필이 좀 아주 강한 인기를 끌면서 최저배당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직전에 무빙 승부 성공한 화려한 함성, 그리고 앞선에 나가면 좀 끈끈함이 있는 다이나믹 탱크, 그리고 역시 또 앞선에서 뛰는 블루시에라 무적의 삼손, 그리고 터프 컨트리는 제가 예전에 그 먼데이 포커스 할 때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 마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이 외에도 모닝 코리아, 에이스 신화, 좀 도전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편성인데, 아무래도 배당판은 뿌듯과 굿캐스팅이 좀 아주 낮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뿌듯과 굿캐스팅이 인기 강축으로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는 다른 도전세 마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렇다면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만 어떤 경주일까요? 네. 자, 이번 경주 추천드리는 마필은 물론 이제 뿌듯, 굿캐스팅 상당히 센 마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내용상 블루시에라가 연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루시에라 같은 경우 직전에 완전 비인기마였고요. 이 마필이 이제 입상하면서 쌍승식 같은 경우에 146배나 내줄 정도로, 그러니까 강축에 붙여왔는데도 전혀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쌍승식은 146배 나올 정도로 좀 배당의 주역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이렇게 딱 올라와서 입상한 뒤에 그 다음 경주에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블루시에라 직전 경주 내용을 본다면, 그리고 예전에 이 마필이 한번 1400에서 임성실 기수 기승해서 그야말로 세게 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편성이면 다시 한번 연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직전 경주 내용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이 블루시에라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게이트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신의 강자죠. 파티어 게인이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고요. 거의 배당판은 이제 파티어 게인의 자이언트 홀드냐 글로리아 알파냐 이 게임으로 좀 배당판이 완전히 형성이 됐었던 레이스거든요. 근데 블루시에라가 들어오면서 아주 고배당이 나왔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원래 좀 선행형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선두권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뭐 편한 앞선 전개, 편한 선행을 간 뒤에 이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다면 뭐 그 다음 경주 이번에 이제 무적의 삼손을 필두로 빠른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세게 보기 힘들지만 자, 이 경주는 그 김동현 기수의 레츠인이 의외로 선행을 나가면서 그 선행만 외선에서 계속 따라가는 외곽을 도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페이스가 그렇게 느린 페이스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주 기록도 1분 56초 2를 끊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기록 자체가. 물론 이때 이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번에 한 4kg 정도 더 올라서 뛰는데 마체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라스트 걸음이 그렇게 많이 무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스트에서 이제 파티어 게인이 직선에서 그야말로 파티어 게인 최적 전개를 했거든요. 최대한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경주 운영을 했는데 라스트에서 저는 넘어설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이 파티어 게인이 편한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하지만 라스트에서 다시 또 걸음이 나오면서 파티어 게인의 그 추격을 1과 4분의 1마신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이제 금요경마였는데 같은 주 일요경마에 1등급 레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1등급 레이스 센 마필들이 한 4, 5착 했던 마필들과 엇비슷한 경주 기록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또 잘 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임성실 기수 기승했을 때도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블루시에라 이번에 연투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루시에라는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블루시에라가 이번 경주에서도 쟁쟁한 마필들을 제치고 연투를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30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먼저 이번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일요경마 제2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용왕담이라는 마필이 좀 축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좀 센 편성에서도 선전을 했던 그러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라스트 댄스는 그렇게 좀 제가 크게 성장할 마필로는 안 보는데 이 마필의 특징은 추진에 따른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채찍 딱 대면서 밀었을 때 걸음이 꾸준히 살아 나오는 좀 상당히 경주마로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마필의 기본 사이즈가 이렇게 잘 뛴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또 최근에 액면이 괜찮기 때문에 인기마로 떠오를 걸로 보이고요. 약간 주춤하지만 더비골드도 뭐 이 정도 편성이면 가능성이 있고요. 베이킹즈는 선행을 가면 뭐 라스트까지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차세대가 직전은 좀 안 좋았지만 직직전은 좀 은근히 강한 편성에서 라스트까지 버티면서 입상을 한 마필이라 조금 관심이 가고요. 좀 부진하지만 최강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추임력이 좀 막강한 그러한 마필이고 또 한동안 침체기에 있다가 직전 경주 입상한 퍼스트선 아무래도 용암담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후차권이 상당히 어지럽게 팔리는 그러한 배당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말씀하신 대로 용왕담이 가장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경주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가 가장 입상에 유력한가요? 네, 직전에 좀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뒷북을 친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직전에 입상한 내용이 좋은 퍼스트선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초에 이제 1000m였지만 중위권 따라오다가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승급 이후에 늘어난 거리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면서 거의 뭐 바닥권 성적을 많이 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뭐 주목을 전혀 못 받았었는데 그것도 좀 공백이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입상 시에 이 마필이 좀 안배하고 가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 그러한 전개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의외로 최외곽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 후에 라스트까지 그 걸음을 제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디바인킹에게 일마신 진 내용인데 이 디바인킹이 그야말로 문세영 기수가 진짜 여우처럼 잘 탔어요. 정말 페이스 안배도 잘하고
근데 그 마필과 거의 대등한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면 퍼스트선은 연투가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퍼스트선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스타트 후에 밀어붙였을 때 제대로 좀 스피드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외선에서 차분하게 그 스피드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6번 마필이 이제 문세영 기수인데 가장 빠른 스타트를 보였지만 문세영 기수가 앞선에서 힘 소모를 안 하고 바로 잡으면서 최적 선입 전개로 그야말로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내는 리딩 자키다운 그러한 그 기승력을 보이면서 디바인 킹이 우승을 한 그러한 레이스고요. 지금 외선에서 계속 3열 외선에서 선두권에 붙여서 계속 따라가는 마필이 퍼스트 선입니다. 입상은 할 수 있지만 예전 뛰듯이 차분히 안배하다가 한 발 쓴 그러한 전개가 아니라 그냥 외선에서 시종 힘 소모를 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였는데 직선에서 이 차분히 안배하고 간 디바인 킹과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였고요. 이때 이제 지금 선행 간 마필이 이제 이번에 같이 출전한 차세대고요. 그 옆에서 따라가는 마필이 이제 홀랜드 기수의 퀸스퀸인데 퀸스퀸도 그 대상 경기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퀸스퀸 그리고 선행 갔던 차세대는 이제 힘 부족을 보이면서 직선에서 많이 무뎌졌는데 이 퍼스트선은 계속 걸음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인 킹이 내선에서 안배하고 하다가 빠르게 치고 나가서 이미 앞질렀는데 라스트에 갈수록 점점 이 퍼스트선이 좀 착차를 좁혀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퍼스트선은 연투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2위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퍼스트선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30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호 경마 제6경주 1등급 20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로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나중에 큰 경주에 출전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레이스인데 강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조 토마스 마방의 챔프라인은 지금 1등급에서 4연승을 가고 있거든요. 마체가 550, 560kg 상당히 등치만데 혈통적으로 너무나 우수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강하게 축으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고 이 방송에서도 나올 때마다 좀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추를 하고 있는 마필이 챔프라인이고요. 부활의 반석은 직전에 좀 강한 인기 끌고 의외로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블루와 목의 형제 마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반석 직전에 한번 주춤했다고 약하게 보긴 힘든 그러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동방대로도 챔프라인과 같이 컬린 자마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고 추임력이 있고 이 김영감 마방의 통일시대는 직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들쭉날쭉해요.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뛸 때 보면 센 말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또 못 뛸 때 보면은 이유 없이 되게 경주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랑프리를 제패했던 볼드킹즈는 좀 공백기를 두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랑프리 2300을 3세마 때 제패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8조 토마스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미즈마고도 계속 높은 부담 중량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전보다 1kg 낮아진 57.5입니다. 반면에 같은 마방의 챔프라인은 이제 데뷔로 가장 높은 58kg까지 부담 중량이 올라갔거든요. 좀 부담 중량의 편차상 미즈마고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챔피언십 시리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승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강마들까지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워낙에 세게 보는 마필은 챔프라인인데 매번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기는 좀 뭐하고
저는 이 같은 마방 8조 토마스 마방의 그 미즈마고 그 앞말인데 57.5 부담 중량 그리고 지금 조교를 보면 홀랜드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홀랜드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 이렇게 참았다가 한 발 쓰는 기승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을 좀 선두권에 붙이는 무빙성.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가 없으면 건너편 직선에서 좀 빠르게 스퍼트를 해서 무빙성으로 뛰는 그러한 전개를 많이 하는 기수가 홀랜드 기수인데 저는 미즈마고의 마필 특성하고 그 부분하고 좀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그래도 앞말이라 57.5는 좀 높은 부담 중량이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 59, 58.5 이런 부중으로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7.5의 홀랜드라면 이 미즈마고도 챔프라인 못지않게 좀 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미즈마고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도 뭐 챔피언십 시리즈였고요. 2200m 뭐 최장거리로 펼쳐진 레이스고요. 이번에 출마 등록한 마필이 직전 경주에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부활의 반석, 챔프라인, 뭐 바세바 파크, 동방대로, 뭐 골드블루 이런 마필도 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석세스 스토리가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고 비교적 좀 편하게 선행을 유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2200m라는 장거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직선에서 많이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토시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지금 3열 외선에서 따라가고 있는 챔프라인입니다. 그리고 내측에서 바짝 따라가는 마필이 부활의 반석이고요. 이 챔프라인이 우승을 했고 부활의 반석이 3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리오스 기수의 1번마 바세브 파크가 내선 최적 전개를 하면서 준우승을 하면서 좀 큰 배당을 내준 배당의 주역이 됐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4번마 미즈마고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게 초반에 스피드가 좀 안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선에서 차분히 안배하면서 좀 추입으로 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홀랜드 기수 자체가 약간 무빙성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같이 차분히 안배하고 하는 것보다는 외선에서 좀 빠르게 스퍼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 미즈마고가 뛴 내용들을 본다면 그러한 전개 때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앞말이지만 이 힘 하나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홀랜드 안장이라면은 좀 이 다실바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타면서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코너 접어들면서 챔프라인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때리는 대로 추진하는 대로 좀 걸음이 나옵니다. 이번에 58kg 좀 높은 그동안 뛰어왔던 부담 중량보다는 좀 높아지긴 했지만 뭐 550, 560kg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힘이 좋다 보니까 라스트 외선에서 우승을 빠르게 결정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자, 지금 내측에서 이제 같이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미즈마고와 동방대로입니다. 이때 이제 미즈마고가 58.5 좀 높은 부담 중량이었는데 라스트로 갈수록 걸음이 쭉쭉 살아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 57.5 부담 중량의 홀랜드 안장이라면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즈마고는 현재까지 챔피언십 시리즈에 2회 출전해서 지금까지 모두 4위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지난주는 추천드렸던 베다리아니가 입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복병권으로 추천해드렸던 이 바다스타가 배당으로 입상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만들어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 아무쪼록 이번 주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외산 신마 한두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30조 소속의 투펠로라는 마필입니다. 먼저 투펠로의 혈통부터 그리고 주행심사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투펠로라는 마필은 도입가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따뜻한 봄이 왔죠. 이 투펠로의 부마가 이 스프링 라스트라는 마필의 자마입니다. 뜻 자체가 이제 드디어 봄이 왔구나. 자, 이런 뜻인데 이 투펠로가 이 스프링 앤 라스트의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부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제가 혈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미스터 프로스펙터의 계열, 뭐 노던 댄서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은 노던 댄서 계열의 마필입니다. 이 노던 댄서라는 마필은 뭐 제가 계속적으로 뭐 신마 때 얘기를 드렸을 정도로 뭐 단거리 스플린터 계열의 그런 혈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좀 뛰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앤 라스트라는 마필은요, 이 단거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장거리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이 단거리 쪽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서 버티기. 예전에 제가 혈통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이 데피티 미니스터라는 마필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필과 경주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마필까지도 잠재우면서요. 이 스프링 앤 라스트는 단거리 거의 뭐 최강자급으로 올라갔던 뭐 그런 마필인데 이 장거리로 들어가면서 이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시수말로 데뷔를 했지만 이 단거리에서만 좀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자마들이 이 중장거리를 조금씩 띄워주고요. 그리고 단거리에서 두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스프링 앤 라스트는 자신보다 이 자마들의 능력이 좀 더 두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혈통을 뭐 볼 때요, 이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도시지 프로파일이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 도시지 프로파일이라는 툴에 이 C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CI라는 지수는 이 상대 지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주마는 앞말은 이 다수의 순말과 교배 후 이제 마필을 자마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스프링 앤 라스트와 이 앞말이 교배를 해서 나온 마필의 자마들의 수둑상금과 그리고 그 앞말이 여타의 순말들과 교배를 해서 나온 수둑상금, 그 수둑상금을 비교를 하면 이 스프링 앤 라스트가 배출했던 이 동일 앞말과의 자마들의 수둑상금이 더 높습니다. 그게 이제 혈통을 볼 때 CI 지수라 그러는데 이 CI 지수가 분명히 이 스프링 앤 라스트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높다는 거는 이 자마들의 능력이 분명히 자신보다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모으면서 자마들이 이제 단거리에서는 강점을 좀 보여줬고 이 중장거리 쪽에서도 가능성을 몇몇 두가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스프링 앤 라스트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필의 자마가 이 투펠로라는 마필이 들어왔는데요. 혈통은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주행검사 내용 확인하시고 훈련에 대한 언급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게이트에 진겸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마필을 그렇게 초반에 강하게 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진겸 기수가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고요. 이 마필이 약간은 물고 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주 후에 한 300m 전부터 알아서 마필이 좀 나서면서 선입 4선 전개를 타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 자체의 주행 안정화는 일단 보여주고 있고 고개가 조금 높은 단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바꿈 자체도 조금은 미흡했는데 이 직선 구간에서 이 진겸 기수가 제어를 잘 하면서 이 직선 탄력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외곽 쪽에서 툭툭 한 대씩 이 체근을 해 가면서 이 마필 자체가 선입권 마필들을 한두 이제 근성으로 제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선에서의 탄력, 여력감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투펠로는 지난해 10월에 주행 심사를 받은 이후에 큰 병력 없이 6개월간의 장기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받은 주행 심사에서도 1분 2초 7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두 차례 주행 심사 모두 순발력과 좋은 근성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투펠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460km대의 순말입니다. 이 골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불리는 쪽보다는 체중을 좀 줄이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한 450kg대 중반 정도로 체중을 맞추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 골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한 훈련보다는 강약 조절, 그리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나설 수 있다는 마필의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법 근성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 약점이라 한다면 제가 주행검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개가 약간 높습니다. 이 마체가 작기 때문에 여타의 마필들보다 고개가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였지만 그래도 작은 마체치고는 조금 높다는 느낌이 받았고요. 이 4코너 돌면서 발바꿈 자체도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부드럽지 않게 발이 바꿔졌는데 그런 부분은 좀 순치가 향후에 좀 가능해 보이고 계속적인 마방의 사양 관리만 잘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훈련은 이천 기수와 최성현 기수가 지난주부터 호흡을 맞추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구보량을 많이 올리는 패턴으로 강약 조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합 훈련을 하면서도 역시나 혈통이나 주행 검사 때 보았듯이 이 지지 않으려는 근성은 분명히 보여줬고 이 데뷔전이 관건입니다. 이 외산 4등급의 편성 자체가 이번 주에 조금 빡빡할 수 있습니다. 이 출마 등록 현황을 보니까 조금은 빡빡할 수는 있겠지만 인기도에서 좀 밀린다면, 그리고 인기도에서 분명히 저평가될 수 있다면 이 복병권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는 투펠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데뷔전을 갖는 투펠로가 과연 어떤 경주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5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3조 5분식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서강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5분식 마방은 이 뒤에 대로자가 좀 붙으면요, 기대치를 좀 분명히 마방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전 승급전에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렸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주로에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주로 흐름도 상당히 빨랐고 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시야도 많이 가리면서 거기에 외곽 게이트로 밀리면서 그래도 잘 뛰었습니다. 근성 있게 잘 뛴 걸음인데 이 상대마들이 안쪽에서 더욱더 잘 뛰었습니다. 분명히 형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 비카의 자마입니다. 혈통적 기대치 출중한 마필이고 고개도 낮고 밸런스도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를 거듭할수록 더 나올 걸음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은 망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였고요. 훈련 강도는 지난주부터 서서히 구보량 올리면서 준비하는 패턴으로요. 이 병합 훈련을 시행을 했는데 지구력을 올리는 병합 훈련 패턴이 아닌 좀 순발력을 좀 올려주는 훈련 패턴으로 강약 조절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성만 어느 정도 잘 만나지만 형군에서 충분히 입상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서강대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로는 지난 5등급 승급전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주에는 28일 금요일 5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서강대로가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1조 민장기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해성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복병권일 겁니다. 많은 입상을 만약 한다면 배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의 뭐 꼴찌를 했습니다. 두 번의 레이스는 거의 꼴찌를 했고 뭐 최근 두 번의 레이스는 발주가 좋질 못하자 의도적으로 좀 1300m로 거리를 좀 늘려서 나오면서 그래도 착순권 언저리에는 갖다 대긴 했지만 그래도 착차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420km대의 작은 앞말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조망만한 마필인데 그렇지만 분명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는 갖췄고요. 이 작지만 강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발주와 동시에 상대마들, 뭐 순말이라든지 거구의 마필들에게 힘에서 좀 밀리면서 좀 뒤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자, 어느 정도 마방에서 사양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필 붙여가면서 자, 강약 조절에 들어간다면 자, 분명히 배당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과 훈련 패턴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뭐 강구보, 습보, 병합 패턴으로 뭐 21조의 전형적인 망아지들의 패턴입니다. 상태는 잘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에 한 3전 정도는 꾸준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필로 뭐 복병권의 마필 6등급의 해성 스피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스피드는 직전 경주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8조 토마스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파티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연속 입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뭐 하위군 그리고 중위군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순발력이죠. 이 순발력과 뚝심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난하게 중위군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뭐 그런 마필입니다. 훈련 시의 걸음보다는 그래도 실전에서 더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훈련 시의 모습만 보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입상을 끈끈한 근성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훈련 패턴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이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고 강약 조절, 상태감은 양호한 모습으로 연속 입상 한번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8조 토마스 마방의 파티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네, 파티 어게인은 최근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30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슈퍼스타존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역시도 복병권의 배당 마필로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직전 경주에 12마리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꼴찌를 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 직전 경주를 한번 잘 돌아보면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1번 게이트를 받으면서 발주가 괜찮았고요. 이 선두권에 붙었습니다. 초반에 선두권 한 2, 3선 전개까지 붙는가 싶더니 이 계속적으로 거리를 좀 뛰면서 경주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모래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안쪽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 모래를 많이 맞고 뒤로 차츰 밀렸습니다. 이 초반에는 좀 선두권에 붙어 있다가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으로 접어들 때쯤에는 거의 후미권에 있어 버렸습니다. 이 모래 거북기를 좀 순치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해 보였고요. 이 근성도 조금 부족한 모습. 자, 그렇지만 마체 밸런스나 이 혈통적인 기대치는 이 부산 경마장에서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출중합니다. 이 혈통적인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9조 김영관 마방 그래도 부산 경마장에서 탑 클래스에 속하는 마방입니다. 사양 관리만 잘 돼주고요. 이 경주를 뛰면서 마필의 약점에 대해서 좀 순치만 어느 정도 해간다면 이 분명히 복병권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속구보시의 경쾌한 발스임 역시나 하자없는 모습이었고 이 습보시의 걸음 자체도 근성 있는 걸음 여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래거북기와 근성만 조금만 순치만 된다면 이 깜짝 입상할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 슈퍼스타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스타존은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7번의 경주를 치렀지만 아직까지도 입상에 성공하지 못한 부진마입니다. 하지만 새벽 훈련 시에는 경쾌한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3조 강병은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골드 프라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뷔 초에는 발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렇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경주를 거듭할수록 선두권에 좀 붙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개상의 이점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발주와 동시에 일단 선두권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이 마필의 최대 강점입니다. 거기에 이 지구력 보강을 해가면서 뚝심까지 제법 보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장거리에 대한 검증은 조금 필요합니다. 뭐 이번 주 좀 장거리에 출전 예정인데 이 꾸준히 하게 훈련 강도를 올려가면서 이 장거리에 대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이번에 입상과 우승을 해준다면 현군 고별전이 될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아무쪼록 훈련 강약 조절 좋았고 지구력, 근성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마필,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세 기대해도 좋을 골드 플라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플라잉은 최근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28일 금요일 7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주중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나가실 때 외투 하나 꼭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30일 일요일에는 부산교차 6경주로 챔피언십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역시 경주마들이 매 경주마다 승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경주마가 승점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경마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